자, 지금부터 3% 7단원 들어갈게요. 1번입니다. 배 5개하고 사과 2개를 사면 11,100원이고 사과 2개와 배죠. 배 2개와 사과 1개를 사면 4,600원이다. 이때 배 1개의 값을 구하는 것이 이 문제입니다. 우리 이 단원이 차를 이용하여 풀기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차를 이용하기 위해서 자, 지금부터 어떠한 것을 했으면 좋겠냐면 뺐을 때 어떤 특정한 값이 나올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개수를 맞춰주는 거죠. 예를 들어 사과 2개가 있으면 여기도 사과 2개를 만들어서 이제 배의 차만 알 수 있게 배의 몇 개가 얼마의 값을 갖고 있는지를 찾아볼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쓸 건데요. 이때 배 2개와 사과 1개를 배 4개와 사과 2개로 만들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2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과 원래 배가 2개 있었는데 4개로, 사과 1개가 있었는데 2개로 만들면 4,600원이 9,200원이 될 겁니다. 그러면 사과 2개가 같아지니까 우리는 배 1개의 값을 알 수가 있어요. 즉 11,100원에서 9,200원을 빼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1,900원이 나오거든요. 그것이 곧 배 1개의 가격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번의 문제를 이러한 방식으로 풀듯이 앞으로의 문제도 그 개수나 또 양을 같게 해서 빼줌으로써 다른 것들의 각 그 값을 알아내는 방법을 쓸 건데요. 두 번째 문제가 갑이 가지고 있는 돈의 3배와 을이 가지고 있는 돈의 2배를 합하면 2,060원이래요. 또 갑이 가지고 있는 돈의 5배와 을이 가지고 있는 돈의 3배를 합하면 3,260원이래요. 그래서 이제 이를 어떻게 할 거냐면 을이 이제 2배와 3배니까 각각 6배. 다시 말하면 2와 3의 최소 공배수를 이용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갑은 9배, 을은 6배 되는 것이 2,060원의 3배, 즉 6,180원이 되겠죠? 또 갑이 5배였는데 10배로, 을이 3배였는데 6배로, 즉 전체적으로 2배를 해주면 그쵸? 6,520원이 돼요. 즉 을이 6배, 을이 6배 그 가격을 맞춰줬잖아요. 그런데 갑은 9배, 10배니까 즉 1배, 즉 갑의 가격을 알 수가 있는 거죠. 6,520원에서 6,180원을 빼주면 3,340원이 나오는데 이것은 곧 갑이 가지고 있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갑이 340원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갑이 340원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을의 가격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을 같은 경우는 을의 2배, 그러니까 앞에 위에 있는 식에다가 이제 넣어보는 거죠. 2,060원에서 갑의 3배를 빼주면 즉 1,020원이 되는데 1,020원을 빼주게 되면 을의 2배 가격을 알 수가 있어요. 즉 1,440원이죠. 그렇다면 을은 520원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또 계속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그 값을 일정하게 맞춰줘서 그 차를 이용해서 이제 없애는 거죠. 자, 빵이 3번 문제고요. 빵이 1개가 있고 우유가 6개가 있을 때 우리가 4,600원이라고 4,600원이 되고, 그리고 빵을 2개, 그다음에 우유를 4개 했을 때 6,400원이 되었다고 한다면 여기서 지금 빵이 꽤 비싼가 봐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자, 빵 하나와 우유 6개, 빵 2개와 우유 4개 어떻게 맞춰줄까요? 그쵸? 저는요 빵 1개, 그러니까 아래에 있는 거 빵 2개와 우유 4개를 전체적으로 반을 다운시켜가지고 나눠가지고 빵 1개와 우유 2개의 가격으로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러면 이제 3,2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우유 4개의 가격을 알 수가 있겠죠. 그죠? 빵이 1개하고 우유 2개를 빼버리면 우유 4개의 가격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유 4개의 가격을 알아볼게요. 얼마예요? 그렇죠. 4,600원에서 3,200원을 뺀 가격, 즉 1,400원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유 하나의 가격은 맞아요. 350원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네, 350원이 되니까 빵 하나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빵 1개는
어디다 넣어서 계산을 해도 상관이 없겠죠? 네, 4,600원에다가 우유 6개 가격을 빼주겠습니다. 그러면 4,600원 빼기 350원 곱하기 6, 즉 얼마가 되겠죠? 네, 2,100원, 그죠? 4,600원에서 2,100원을 빼주면 빵 한 개 가격, 즉 2,500원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맛있는 빵인가 봐요. 그죠? 네, 지금 이제 4번을 또 볼 건데요. 계속 지금 유형이 같기 때문에 연습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언니 몸무게 2배와 내 몸무게 3배를 합하면 191kg이고 언니 몸무게 3배와 내 몸무게 2배를 합하면 199kg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그쵸? 그 양을 맞춰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 몸무게가 궁금하니까 저는 이제 언니 몸무게를 맞춰줘서 빼줄까 합니다. 그래서 언니 몸무게의 6배, 다 6배로 맞춰줘서 그 위에다가는 3을 곱하고 아래에다가는 2를 곱하는 방식으로 해볼게요. 그래서 언니의 몸무게 6배는 그에다가 내 몸무게 9배가 되면 573이 되는 거고요. 언니 몸무게 아래에다가 또 적용을 해보면 언니 몸무게 6배가 되면 내 몸무게는 2배가 되니까 이제 2배여서 이제 4배로 되겠죠? 398kg이 돼요. 그랬을 때 이제 내 몸무게 5배를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몸무게 5배는 즉 573에다가 398을 빼준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자 열심히 지금 계산하고 있죠? 자 175kg이 됩니다. 내 몸무게 5배가 175kg이니까 내 몸무게는 35kg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또 우리가 5번 문제도 같은 유형으로 풀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핀이 많이 있대요. 굉장히 작은 핀들이 많이 있으면 이거를 갖다가 일일이 다 셀 수가 없고요. 또 하나 올려놓는다고 해서 그 무게가 탁 나오진 않아요. 그 저울이.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다 달아본 거예요. 작은 핀을.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달아보니까 731g이래요. 그런데 그 중에서 26개만 빼고 달아봤어요. 그랬더니 네, 714g이래요. 그렇다면 생각을 해볼게요. 26개를 빼서 714니까 그죠? 26개의 핀의 개수의 무게를 알 수가 있겠죠? 맞아요. 731에서 714g을 빼주면 핀 26개의 무게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랬더니 26개가 17g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면 17g이면 731g은 몇 g일까요? 몇 개일까요? 그쵸? 731이 17의 몇 배인지를 알아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계산을 해봤더니 네, 43배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43배가 되겠습니다. 자, 43배가 되니까 26개 곱하기 그쵸? 43을 해주면 총 개수를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와 같이 하나의 값을 막 소수점을 이용해서 막 구할 수도 있지만 또는 뭐 분수를 이용해서 구할 수도 있지만 이 덩어리들을 알아냄으로써 그 차를 또 이용해서 전체를 알아내는 방법을 우리가 좀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5번까지 지금 봤는데요. 그래서 총 1118개가 있음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자, 우리 이제 6번의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도 재밌는 문제가요. 주석이네 학생이 이제 4학년, 5학년 학생들이 모두 소풍을 가려고 하는데 요즘에 이제 소풍이라고 안 하죠. 현장 학습, 그죠? 네, 가려고 하는데 48대 소형 버스를 타고 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형 버스가 아니에요. 소형 버스를 타고 가는데 8대가 고장이 나서 이제 3명씩 이렇게 나눠서 타기로 했대요. 자리가 이제 다행히 있었나 보네요.
그래서 이제 가는데 48대에는 같은 수의 학생들이 이미 타고 있었대요. 근데 이쪽에서 같은 수를 선생님이 지금 동그라미로 표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근데 8대가 고의장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40대에서는 이미 다 찬 거예요. 8대 같은 그쵸 학생 수가 있을 때 8대에서 3명씩 다 주잖아요. 그러면은 총 8대에 몇 명이 들어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쵸 3명씩 다 추가가 됐으니까 40대에다가 다 3명씩 넣어줬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얼마예요? 그쵸 120명이 8대 안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110명이 8대 안에 있으니까 120명 나누기 8을 해주면 한 대당 원래 그죠? 몇 명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한 대당 원래는 15명이 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는 지금 4학년, 5학년 전체가 몇 명인지를 알고 싶으니까 15명 곱하기 그죠? 48대가 되죠. 또는 더 계산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18명이 40대에 타고 있다. 이렇게 해도 같은 결과가 나오겠죠. 18 곱하기 40을 해서 720명의 학생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7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수철에 6g짜리 추를 매달았더니 14.2cm가 되었고 16g짜리 추를 매달았더니 17.2cm가 되었대요. 자, 선생님이 그림을 그리는 걸 잘 보시면 원래 용수철 길이가 있고 늘어난 게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는 첫 번째는 6g짜리를 다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좀 잘못 달았죠? 밑에 달려 있어야 돼요. 그죠? 네. 6g짜리를 이제 저렇게 달아놨습니다. 그리고요, 다시 이제 처음에 용수철에서 쭉 늘어나요. 늘어나서 봤더니 그거는 지금 16g짜리를 달려놓은 거래요. 근데 그 길이가 17.2가 되었대요. 17.2cm. 그렇다면 17.2에서 14.2를 빼준 즉 3cm는 왜 그 차이가 생겼을까요? 맞습니다. 10g이 더 무거웠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생긴 거죠. 3cm는 다시 말하면 10g이 달렸기 때문에 늘어난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용수철이 사실은 일정한 비로 늘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양이 똑같다라고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1g은 0.3cm씩 늘어나게 한다라는 이제 가정에 이런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g이 3cm가 됩니다. 1g을 재면은 0.3cm가 늘어나는 거예요. 0.5가 아니고 0.3이에요. 네. 0.3cm가 늘어나니까 그럼 생각해 볼게요. 내가 지금 6g짜리를 달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1.8cm가 늘어나게 된 거죠. 근데 14.2cm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원래는 얼마의 길이를 갖고 있는 거죠? 맞아요. 14.2에서 1.8을 빼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그쵸 12.4cm였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용수철의 길이는 12.4cm였는데 거기에 6g을 달면은 14.2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풀어줍니다. 8번. 물통에 물을 9분의 4만큼 넣고 무게를 달았더니 1100g이 되었대요. 이 물통을 가득 채운 후에 다시 물을 달아보니까 2100g이 되었대요. 이때 중요한 건 물통의 무게와 순수한 물의 무게가 합해진 거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9분의 5의 물, 순수한 물의 9분의 5는 얼마냐면요. 그쵸, 1000g이에요. 9분의 5는 1000g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요? 그죠? 여기에서는 9분의 4, 그러니까 물통에 9분의 4를 넣어놓고 1100g, 물통에 가득 채워놓고 2100g. 그러니까 이거는 물통의 무게를 합한 건데 선생님이 지금 2100에서 1100을 뺀 1000g은 순수한 물의 9분의 5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물의 9분의 1은 200g이 될 거고 즉 물만 쟀을 때는 1800g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물통은 2100에서 물 전체 1800g을 빼주게 되면 300g이죠. 즉 물통은 300g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9번의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좀 유의를 하셔야 되는데요. 처음에 큰 자루에 쌀을 담는데 큰 그릇으로 5번이 들어간대요. 지금 선생님이 그거를 이제 계산하기 전에 표시를 했어요. 큰 그릇 1번을 동그라미로, 작은 그릇 한 번을 세모로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의 동그라미가, 그다음에 3번의 세모가 전체의 12분의 7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나머지는 이라고 그랬어요. 나머지라고 하는 거는 12분의 7, 즉 전체를 1로 봤을 때 12분의 7을 뺀 나머지, 즉 12분의 5가 되는 거는 큰 그릇 하나와 작은 그릇 6번에 채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그릇 1번하고 작은 그릇 6번이 12분의 5니까 선생님이 지금 어떻게 했냐면 작은 그릇에 맞춰줬어요. 그래서 큰 그릇 10번에 작은 그릇 6번이면 12분의 14가 채워져요. 그래서 2개 차를 빼주면 큰 그릇 9번에 12분의 9가 채워지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즉 큰 그릇 1번은 12분의 1이 채워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다시 말하면 큰 그릇만 가지고는 12번 만에 가득 채울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10번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설탕이 있는데요. 설탕이 전체 통이 설탕 안에 그러니까 전체 통 안에 설탕이 들어있는데 60%, 즉 5분의 3이 들어있을 때는 3000g이래요. 자, 이때는 아까 8번하고 비슷하게 통의 무게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통에다가 설탕의 5분의 3만큼이 3000g이라는 걸 의미하고요. 통에 설탕의 5분의 1만큼 들어있는 것이 1600g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통에 7분의 1을 먹고 남은, 즉 7분의 6이 되겠죠. 통과 설탕이 7분의 6을 더한 것이 얼마겠느냐, 이것이 지금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어떻게 했냐면 설탕의 무게를 일단 달아보고 통의 무게도 재어보고, 그러니까 알아보고, 그래서 이제 그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3000에서 1600을 빼주면 설탕이 얼마가 남겠죠? 통은 이제 무게가 다 빠진 거니까 설탕의 5분의 2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1400g입니다. 그렇다면 설탕은 총 가득 채웠을 때 설탕은 3500g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설탕이 3500g이 있으니까 통의 무게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통은 1600g에서 700g을 뺀 거와 같겠죠. 왜냐하면 설탕의 5분의 1이 700g일 테니까. 그래서 통의 무게는 900g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그렇다면 이제 주어진 답 문제를 풀 수가 있는데요. 통 900g에 설탕이 7분의 6g, 즉 3000g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00g에 3000g을 더해서 전체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답은 3900g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내용 잘 정리하셔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힘으로 풀어주신다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